안녕하세요, 힘드림입니다. 오늘은 도미닉팜에서 인자약 도미닉님께서 판매 중인 민생 벨트에 대해서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S4라고 레버에 이렇게 S4라고 적혀 있는 벨트에 대해서 제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오해 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제가 한번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은 그 도미닉님께서 협찬을 해주신 제품이고, 대신에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뭐 편향적이라든지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도미닉님도 마음껏 개의치 말고 하시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리뷰 자체 리뷰를 하건 말건 그런 거에 대해서도 뭐 일절 관여를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냥 느낀 그대로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민생벨트죠. 백석민자,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한 벨트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리프팅 벨트가 거의 국내 시장에서는 전무했습니다. 약간 저가형 벨트를 직구하는 형식이나 혹은 대리구매하는 형식으로 많이 구매를 하셨죠. 근데 국산 브랜드 혹은 국내에서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리프팅 벨트의 시작이 아마 이 민생 벨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곳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지만은 중저가형 벨트의 시작은 민생 벨트였고,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일단 우리가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장점 첫째로는 파키스탄제 제품, 다른 말로 가격이 싸다. 5만원 후반대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레버 벨트라고 해서 딱히 비싼 이유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저 벨트 같은 경우에는 레버와 프롱의 가격이 같죠. 품질 높은 프롱과 품질 높은 레버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 차이가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프롱 레버의 가격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뭐 국내에서는 거의 전무했었는데 이런 리프팅 레버 벨트가 저렴한 값에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환영받을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 둘째로는 파키스탄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좋습니다. 냄새가. 저도 이제 예전에 파키스탄제 리프팅 벨트 국내에서는 거의 많이 안 쓸 때죠. 저는 그때 한 3개 정도를 써봤습니다. 물론 이제 내구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었지만은 가장 큰 고역이 뭐였냐면 냄새였습니다. 냄새. 이게 화양 냄새하고 똥 냄새 같은 거하고 페인트 냄새하고 막 섞여가지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근데 민생 벨트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아예 없지는 않은데 다른 파키스탄 저가 제품에 비해서 거의 한 10분의 1 수준도 안 납니다. 진짜 저가 벨트는 그 냄새가 나는 것도 문제지만은 냄새가 빠지는 데만 거의 한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그런 데 있어서도 굉장한 이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이 재봉이 굉장히 균일합니다. 민생 벨트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재봉이 균일하고 불량이 거의 없어요. 그게 벨트가 가지는 정말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파키스탄 제품들이 보면은 일부 그 미국 제품 뭐 벨트야 다 수제니까 어쨌든 그 고가의 미제 벨트보다 재봉질이 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만큼 파키스탄 기술은 괜찮아요. 재질이 조금씩 나쁠 뿐이지. 그래서 민생 벨트 또한 파키스탄 제품들 중에서도 약간 좋은 벨트 축에 속한다는 것이 재봉이 정말 잘 돼 있어요. 균일하기도 하고 겹치거나 끊어진 데도 없고 재봉이 균일합니다. 그런 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장점 또 네 번째, 이거를 제가 냄새 없는 것과 더불어서 가장 크게 괜찮게 보는 부분인데, 모서리가 약간 둥근 편입니다. 엣지 그 블랙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모서리가 약간 좀 소프트한 편입니다. 그래서 데드리프트 할 때 갈비뼈라든지 접히는 부분이 불편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저가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징이 오히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걸 쳐보고 좀 놀란 게 의외로 너무 편하다라는 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음 다섯 번째로는 초고가 제품을 연상케 하는 그런 색상이 있습니다. 다르게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디자인보다는 아무래도 디자인 자체가
어느 브랜드 괜찮게 하지만은 그래도 뭐 꽤나 잘 선택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난 도미닉 팜에서 새로 출시된 PR 벨트도 약간 같은 디자인 색상을 선택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 브랜드의 정체성으로 계속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냥 평범 무난한 것보다는 외려 이제 이런 색상은 뭐 잘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장점 또 마지막 하나로 치자면은 파키스탄 제품뿐만이 아니고 뭐 미국 쪽에서도 약간 중가 제품들이 좀 그런 면이 있지만은 이제 가죽을 이제 한 겹 가죽을 쓰지 않고 이렇게 이제 압축해서 쓰는 가죽을 씁니다. 보통 한 절반 정도는 두꺼운 한 겹의 가죽을 쓰고 나머지는 압축한 가죽이나 혹은 합성 가죽을 이렇게 압축을 해서 쓰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제품 설명란에 봤을 때는 신비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 천연 가죽이라고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천연 가죽하고 압축된 가죽이 또 한 층이 더 있는데 이게 천연 가죽인지 그 합성 가죽을 압축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겹의 압축된 가죽이 있긴 한데 통상적으로 이런 압축된 가죽이 있을 때에는 프롱을 썼을 때에는 이 가죽 이 구멍들이 벌어집니다. 압축된 가죽들이 프롱의 그 바늘이 그 압축된 가죽을 쓸면 쓸수록 그게 벌어져요. 그래서 가죽이 구멍이 나중에 해지게 되죠. 해지거나 틀어지거나 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압축 가죽을 쓰고 있는 중저가형 벨트는 이렇게 레버 형식을 선택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레버인 그런 점과 그리고 압축된 가죽이지만은 뭐 비교적 단단해 보이는 점 그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점만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무래도 미리 뭐 민생 벨트 여러 사람이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벨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눈에 잘 띄는 단점들도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요거는 이제 얼마든지 개선을 할 수 있게 보이는데 사이즈 조절할 수 있는 구멍이 이제 9개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인저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10개 이렇게 있죠. 물론 이제 구멍 하나의 차이지만은 구멍 하나의 차이기도 하고 또 구멍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뚫으면 그만인데 근데 뭐 뚫을 수 있는 장비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또 뚫기 위해서는 소량의 또 돈이 지불돼야 되는 면도 있으니까 차라리 저가 제품이지만은 그거에 대한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구멍을 한 11개 정도 뚫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레버의 마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이 레버의 마감이 크롬, 뭐 니켈 혹은 이제 뭐 한마톤 굽는 거죠. 한마톤 도장 이런 게 있고 한데 이 친구는 일반적인 페인트 칠을 한 걸로 보여요. 그리고 레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철인지 합금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레버의 금속을 마감을 하는 이유는 뭐 아무래도 부식을 막기 위해서가 제일 크겠죠. 타이탄 같은 경우에 알로이 합금에다가 니켈 도금을 하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알로이 합금도 조금 내부식성이 있고 그리고 니켈 같은 경우가 부식을 막아주는 대표적인 마감재로 쓰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뭐 파키스탄제 레버 같은 경우에 크롬을 좀 많이 씁니다. 뭐 저렴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드 크롬을 많이 쓰는데 마감을 조금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이게 부식을 막아주는 마감 처리가 내구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레버의 마감이 조금 개선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가격은 조금 늘어나겠지만 소비자 늘어난 가격만큼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진다면은 플러스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좀 아쉬운 점은 뭐 가격대가 저렴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이 가격대에 있는 파키스탄제 제품들이 좀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마감이 폴리시 레드입니다. 세무가 아니고
그냥 일반 가죽이라는 뜻인데 이런 이제 가죽들이 보면은 좀 갈라진 현상이 있습니다. 약간 그 말라 비틀어진 그 유포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근데 이제 이게 저가 제품들이 보면은 약간 이런 성향을 좀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저가 제품들이 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단점이라고 이야기도 좀 아쉽고 또 그런 면이 있는데 어쨌든 약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가격대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런 걸 또 좀 고급으로 하게 되면 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은 뭐 안쪽 붉은색 부분은 뭐 짱짱하다는 거, 민생 벨트니까요. 자, 그러면은 뭐 일단 간단하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총평을 해보자면 일단 그 가격이 저렴한 주머니 사정, 직구가 두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국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벨트다. 그리고 원선지나 뭐 가격을 생각하면은 꽤나 뭐 훌륭한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일부 그 제품이 가진 특징을 봤을 때 뭐 이제 압박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너무 단단해서 움직임을 제한하는 고가의 제품보다는 또 이런 그 무브먼트를 허용하는 그런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는 이런 한방만을 위한 운동뿐만이 아니고 웨이트 트레이닝 전반에 있어서 오히려 이런 게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괜찮다고 볼 수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은 시나브로라는 이런 네이밍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S4라는 브랜드 로고를 붙이고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죠. 그냥 저렴하게 파는 제품을 가져와서 그냥 파는 게 아니고 브랜드의 시작을 알렸다는 이게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라인업이 늘어나면서 브랜드의 색깔을 입힌다는 거, 그런 브랜드 색이 있어야 또 사용자 피드백을 받아서 더 좋은 제품으로 또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벨트 리뷰는 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